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곳에서는 진급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관학교 출신이 좀 더 우대가 되거나 네. 그런 건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궁금한 것도 이런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공군하면 이미지가 조정 가지 못하면 대부분 진급을 실패할 것이고 좋은 자리도 없다. 그래서 공군은 무조건 조정을 가야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은 조정사들 빼고 나머지 전투병과의 다양한 또 장비들이 있는데 방공포병하고 항공통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어디가 진급 더 잘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유망한가요? 이거는 조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장단점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진급이 잘 된다는 것은 아마 3군 공통일 건데 네. 진급이 잘 되는 곳은 진급이 잘 되는 만큼 힘듭니다. 고생 많이 하죠. 고생해야 진급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고생해야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니까 진급이 또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급도 잘 되는데 일을 편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방공포가 더 진급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공포가 더 고생 많이 해요? 방공포는 기본적으로 산 위에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창창님도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방공포가 있거든요. 네. 단거리랑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비행단 안에 이제 네. 그 대도시에 있는데, 그런데 중거리 방공포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있어요. 와우. 그러면 공군에 있을 때 제일 큰 어드밴티지가 육군은 전방에 나가서, 해군은 배에 나가서, 근데 공군은 우리는 큰 도시에서 그렇죠. 메리트인데, 방공포 같은 경우는 중거리에 빠지면 무조건 이제 산으로만 돌아야 돼요. 산에만 가는 겁니다. 산신령이라고 저희는 소위 부르거든요. 아, 공군 내에서? 네. 그럼 중거리 방공포에 배치를 받으면 단거리나 장거리로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그 높은 보직까지 가서는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뭐 소위 중위 대위 여기서 바꿀 수 없습니다. 끔찍하네요, 진짜. 네. 그러면 중거리포로 많이 가는 공군 장교들이 좀 더 진급이 잘 되거나 장기가 잘 될 확률이 있겠네요. 거기가 이제 힘드니까 네. 저는 잘 될 거라고 좀 추측을 하는 바이고, 네. 저희 특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특기였고 힘든 특기였는데, 한 3년, 4년 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저희는 3일 일하고 이틀 쉬게 되는 그런 형국이고, 또 저희는 좀 유망합니다. 왜냐면 2737도 계속 들어오게 되고 저희 항공기도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저희가 인원을 계속 많이 뽑게 돼요. 그래서 진급이나 이런 것들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병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공군에 보면 비전투병과도 있잖아요. 단기 복무를 희망하고 군에 입대하셨다고 했는데 왜 전투병과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한 이유는 네. 그냥 저희 선배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선배들이 아, 정말요? 네, 거기에 가서 난 이 특기에 있었다. 근데 여기가 뭐 이렇다더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가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러시아 이쪽이랑 교신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우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기가 수월하니까 그쪽으로 쓴 건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비전투병과는 비전투병과에 또 애로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투나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적 위주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러면 결국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힘든 게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일보다는. 그렇죠. 비전투병과는 사람이 힘들어서 이제 힘든 데는 정말 힘들고 좋은 데는 또 정말 좋고 이렇게 많이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일이 힘든 거니까 그거는 참을만 하잖아요. 참을만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 전투병과가 일은 힘들어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 그래서 전투병과를 선택하신 거죠? 네네. 실제로 육사 출신들이 조금 더 진급 자리를 잘 차지한다거나 진급이 잘 된 편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약간 조금 사관학교 출신이 우대하는 게 약간 있긴 있어요. 뭐 요즘 정부에서 많이 그거를 차별화를 없애겠다고 해서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관학교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뭐 비난할 생각도 없고 그들을 뭐 이렇게 깎아내릴 생각이 없는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의 출신의 그런 우대, 차별 그런 게 좀 존재하나요? 그러니까 그 우대와 차별이란 건 보직 싸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말씀드릴게요. 고위 공직자 같은 경우는 제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령 이상의 단계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던 시선이니까 네. 그곳에서는 진급 차이가, 공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사관학교 출신이 좀 더 우대가 되거나 네. 그런 건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요 정도까지는 공사랑 학군과 학사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전 공군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특기는 사실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항공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된다면 공사, 학군, 학사 가릴 것 없이 잘 써줍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조금 더 높은 보직에 올라가게 되고 중령, 대령 정도에서 진급을 할 때는 공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항공통제에서
그런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 하면 어떤 걸 정확히 말씀을 하는 건가요? 능력 뭐 계급 따라 다르겠죠. 일단 기본적인 거는 통제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공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내가 사전에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위험 요소들을 저희가 피해서 혹은 그것들을 없애고 가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대위, 이제 소령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전술 조치라는 걸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북한에서 전투기가 뜬다라던가, 뭐 중국, 일본 전투기가 우리 영역을 침범한다던가 이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전투기를 대기시키고 혹은 출격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대처하는 능력. 근데 이게 평가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가로서도 물론 나오지만 평가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간혹 이럴 때 진짜 이런 실상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면 딱 중국기가 우리 영역을 침범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딱 이때 바로 그게 딱 나와야 되는 거야. 바로 이때 바로 이거 경고하고, 얘는 지금 기준거리 얼마니까 이거 전투기 대기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위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미흡한 점, 뭐 잘했던 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계속 보게 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대응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대응을 잘해요. 학군이고 학사인데,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을 쓰게 되겠죠. 제가 이전에 창창 선배님과의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육군은 철저한 보고 체계에 따라서 내가 무슨 상황이 발생했어, 이거를 보고에 따라서 결정권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려주면 내가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군은 개인이 모든 걸 결정권을 약간 가지고 있고 개인 책임제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항공 통제도 뭔가 발생했을 때 보고가 아닌 선조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는 그게 아예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준거리 얼마 이렇게 하고 여기선 이걸 하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 매뉴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이 항공기가 떠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성능들이 많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멀리 못 날아가죠. 네. 그 말은 결국은 전방에 배치를 해놨어요. 전투기들을 대부분. 아, 그럼 걔네들은 전방에서 떠가지고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떴다 하면 저희도 바로 대비태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얘네가 뜨자마자 몇 초 안에 바로 보고하고 바로 비행기를 대기시켜야 되는데, 언제 이거를 보고해가지고 결정을 받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걸 띄우면 얘네들이 이미 서울 와 있는 거예요. 5분 안에. 예, 그래서 아마 저희 그 전술 조치관의 매뉴얼대로 얘네가 떠서 얼마까지 접근하면 뭘 하고 얼마까지 접근하면 뭘 하고, 그 매뉴얼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들어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 육군은 선보고 후 조치가 조금 더 많은데 네. 공군은 선 조치 후 보고가 더 많겠네요.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워낙 비행기가 빨리 날아오다 보니까 네. 그 1분 1초가 진짜로 급박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1분이라도 늦었을 경우에 그게 또 엄청난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뭐 중요한 경고 사격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정말 격추를 시켜버린다던가, 아니면 위협 비행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크리티컬한 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조치를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대비태세는 저희가 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이 항공통제가 도대체 뭘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조종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를 잡는 건 조종이겠지만 그 조종이 가기 전까지와 그런 항상 그 경계는 항공통제가 다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병과네요. 네, 저희 보이지 않는 눈이라는 네. 슬로건이. 아, 보이지 않는 눈? 네. 되게 멋있는 슬로건이네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위까지는 사관학교와 비사관학교에 그런 큰 차별이 없다 네. 라고 생각드리고, 정말 개인의 능력만 뛰어나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공군 장교를 꿈꾸시는 분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사관학교 못 갔어. 네. 그러면 ROTC로 가야 될까? 학사 장교로 가야 될까? 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을까? 고민을 하실 건데, 네. 공군 내에서 어떤 게 조금 더 괜찮나요? 진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순위는 아마 공사, 학군, 학사 딱 요 순서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학군이랑 학사는 별 차이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학사가 뭐랄까? 조금 더 이 인재풀이 다양하달까? 네. 정말 뛰어난 친구들은 학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정말 고문관 애들도 학사에 있습니다. 풀이 다양하니까. 네, 그래서 좀 다양한데, 네. 공사는 썩어도 준치라고 대부분 잘해요. 아, 정말요? 네, 못해도 평균 이상은 합니다. 학군도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군은 인재풀은 공사보다는 조금 더 넓은데 학사보다는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느낌. 근데 이것도 학군이 딱 그렇다 이 말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정말 거기 가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밑에 아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학사 학군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막 장군 시리즈부터 해서 다양한 이렇게 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신에 대해서 올리곤 했어요. 네. 그 육군이 아닌 공군이랑 해군을 보면 좀 재밌었던 점은 생각보다 고위 공직자들 중에 비사관학교 출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공군도 보면 공사 출신이 매우 우대가 된다는 건데 군 생활하실 때 그런 장군들 중에 비사관학교 출신 분들 별로 없으셨나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못 봤던 것 같아요. 못 봤나요? 네. 그러면 이런 말 있잖아요. 비사관학교 나오면 대략 어디까지만 가도 잘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 육군 같은 경우는 야 뭐 비사관학교가 뭐 대륙만 다뤄도 진짜 성공한 거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공군은 그 선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저희 네. 듣기는 제일 높은 분이